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일전에 고양이 집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주변 분들이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조회수는 별로지만 아무튼 그걸 2층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층만 2층이 된 게 아니고 면적도 넓어지게 됐어요. 이 2인용 전기방석이 도착했거든요. 사이즈가 무려 90에 50입니다. 센티미터로요. 핑크핑크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재질이 마치 잠옷 같은 그런 보들보들한 천이네요. 이걸 기모라고 하든가? 아무튼 얘 담요 한 장 필수로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고양이 집을 만들고 남은 집성판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재고가 얼마 없고 새로 사려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최대한 이걸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덕분에 디자인은 재고에 제한을 받게 됐죠. 정해진 물량 안에서 최대한 이쁘게 뽑아내야 하는 저에겐 참 버거운 미션입니다. 일단은 재단해줘야 하죠. 한 번의 실수가 전체 디자인을 바꾸거나 돈 10만원을 날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작업했습니다. 목공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톱날의 왼쪽을 기준으로 자르냐 오른쪽을 기준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2-3mm의 격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에 직각까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저 스케치북에 아주 무슨 이공계 수학노트처럼 한 바닥 가득 숫자들을 적어놓고 재단을 했습니다. 다 하고 났더니 혼이 빠져나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큰 부품 들은 재단이 다 됐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 고양이 집이 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샌딩입니다. 역시 사람이나 나무나 씻고 살아야 돼요. 고양이 얼굴 모양을 또 그려줍니다. 이전 작업에서 해봤던 거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목재 재고에 한계가 있다 보니 좀 납작해졌어요. 그래서 도안도 좀 달라지게 됐죠. 이전 작업에서는 고양이가 실내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었는데 이번 거는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기지개는 켤 수 있도록 너비는 충분히 확보해주기로 했죠. 눈은 동그랗게 만들 거고요. 이번에도 코에 진심을 담아볼까 합니다. 이전보다 좀 더 고양이에 가까워졌죠. 이 작은 모서리를 주먹장을 파야 됩니다. 2층에 올라갈 거거든요. 앞날이 참 깜깜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간만 목공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나마도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건너뛰기 일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일주일에 하나씩 완성품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최근 몇 주 동안은 그게 잘 됐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아무리 계획을 짜도 완성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두세 편으로 나눠질 거 꼼꼼하게 가자고 결심했죠. 그래서 주먹장을 넣게 됐습니다. 뭐 가끔은 이런 수공구 작업도 괜찮잖아요. 간만에 주먹장을 깎으려니까 손이 좀 무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파묻히게 될 거면서 또 제일 조그마한 이쪽부터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 끌질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서 아는 척 잘난 척 하기에는 많이 모자랍니다만 처음 끌 잡는 분들에게는 한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처음 끌질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을 대고 망치로 쿵쿵 내려치거든요. 그러면 나무 다 터집니다. 끌을 두 손으로 잡고 어깨와 배의 힘으로 지그시 눌러서 자리를 잡은 뒤에 끌 날을 카타칼날이다 생각하면서 야금야금 나무를 썰어주는 것부터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차피 끌질이라는 게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어차피 수공구를 선택했다면 시간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퀄리티부터 잡고 나서 시간은 점점 줄여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마구리면이 이렇게 중간중간 터졌다면 끌을 갈아줄 때가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야금야금 장부를 깎고 있으면 이게 또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하고 나면 허리, 어깨, 손목 아주 안 결린 데가 없죠. 장부 깎기는 재미는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몸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그래도 가구의 완성도는 확실히 좋아지죠. 끌을 갈고 작업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작업을 강행했더니 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결국은 부분 터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야금야금 정리해가면서 작업을 이어나갔죠. 결국은 급한 대로 필요한 끌만 딱 갈아서 작업했어요. 고양이 얼굴판에 숫장부를 깎았으니 이제 1층 천장이 될 판에 암장부를 깎아주는 거죠. 굳이 다 끌로 할 필요는 없죠. 트리머는 암장부 속부분 수평도 맞추기 쉽고 일도 많이 줄여줍니다. 이제 외곽 라인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말끔하죠. 뭐야 이거 진짜로 말끔하죠. 이제 고양이 모양을 따줄 차례입니다. 모양을 똑같게 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무 두 장을 겹쳐놓고 동시에 따는 거죠. 귀 부분은 전작과 동일하게 포스너 비터로 뚫어줍니다. 이번엔 뒤쪽이 결코 터지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과정마다 샌딩해주는 건 저의 시그니처죠. 앞판과 뒷판 연결은 편백나무 루바로 해줄 겁니다. 이것도 장부를 깎아야 하죠. 먼저 직소로 대략적인 형태를 따줍니다.
또 끌질입니다. 지금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 전동대패를 먼저 살까 장부기를 먼저 살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 돈은 없죠. 늘 없어요. 끌질을 잘 하려면 먼저 끌이 아주 예리하게 잘 갈려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끌 가는 법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순이르님의 끌 가는 법 영상이 제일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설명란에 순이르님의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지금은 활동이 뜸하신데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순이르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순이르님의 팬이에요. 순이르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제 채널에 댓글 한 줄 다신 적이 없죠. 잘 갈려진 끌로 칼질하듯이 옆으로 살살 베어내면서 끌 등으로 수평 확인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장부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해도 깔끔하게 떨어지죠. 어느새 밤이네요. 다음날입니다. 끌질은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장부 깎을 때 왜 신나게 다 깎아놨는데 나중에 결합해보면 숫장부와 암장부가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장부에 결합될 사이즈와 동일한 블럭을 하나 장만하는 겁니다. 장부를 깎으면서 틈틈이 그걸 대서 확인해보는 거죠. 장부를 깎아보면 깔끔하게 깎아내는데 몰입하게 돼서 필요한 것보다 더 넓게 깎아버리고 헐겁게 덜렁덜렁거리는 수가 많은데, 좁게 깎은 경우에는 더 깎아주면 그만이지만 넓게 깎이면 회복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장부와 동일한 사이즈의 블럭을 미리 만들고 그걸 대보면서 작업하면 현재 실력에서 가장 이가 딱 맞는 장부를 깎을 수 있습니다. 나름 꿀팁이라면 꿀팁인데요, 가장 좋은 건 장부기를 사는 거죠. 그래도 손으로 장부를 깎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걸 보람으로 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장인들의 수제 명품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네요. 트리머로 눈 모양을 파줬어요. 입 모양도 파줬죠. 가이드 없이 곡선을 따고 있느라면 나뭇결에 따라서 확 삐쳐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수염을 깎다가 그 일이 일어났죠. 빵도 좋지. 다시 만들 목재도 시간도 없는데 덥석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트리머 날을 좀 더 길게 빼서 가이드를 하나 대고 선을 덧대어 그려줬는데요, 복구가 안 되네요. 영 꼴보기 싫게 됐는데 복구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이랬든 저랬든 작업은 계속 되어야 하니까 직소로 출입구부터 뚫어줬어요. 왼쪽 아래 수염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요런 둥근 라인은 샌딩기로는 해결이 안 되죠. 멀티커터에 삼각형 샌딩기를 달면 가능하긴 한데 전 멀티커터도 없고 그 삼각형 샌딩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냥 몸으로 떼워줍니다. 외곽 라인은 트리머로 돌려주고요. 손사포질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없어도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중간 샌딩 한번 돌려줍니다. 저 콘센트가 왜 살아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초겨울의 남양 특집인가? 여기에도 장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엣지 그레인에 장부를 넣으면서 각을 주게 되면 나중에 장부가 무조건 터지게 되거든요. 이건 좀 전문적인 거니까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죠. 최대한 무지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깎아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합될 반대쪽 장부를 대보면서 이가 딱 맞물리도록 깎아줬어요. 조립 전에 거치는 이 많은 공정들에서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완성된 가구가 이쁘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구업계는 이런 걸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 좋은 목수님들은 해외로 나가시고 타카질과 시트지로 포장만 이쁘게 마감한 저가형 가구들이 널려있죠. 그나마 최근 들어 우드슬랩도 인기를 끌고 원목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뒷판이고요. 전기장판 코드선이 들어갈 구멍이죠. 옆판에는 이렇게 장부가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앞에서 한참 다뤘고 이제 저 상판 하판을 조립해주면 됩니다. 이제 끌은 역할을 다 했네요. 레스트 인 피스. 이렇게 밑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주말도 다 끝났네요. 확실히 장부 깎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립하고 완성하는 작업은 다음 영상에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try to get you up. Guess I was just obsessed with you. Ooh, or maybe not.